결국에는 이 위에까지 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여기까지 150K까지는 충분히 찍어주지 않을까. 그게 이 기점이겠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44K를 찍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이 비트맥스에서 이 38K부터 44K까지 고래가 가격을 주도를 했습니다. 44K에서 수익 실현을 이렇게 하고 지금 별다른 움직임 없이 천천히 빠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고, 자, 다음 주 14일이 중요합니다. 새벽 4시에 금리 발표가 있죠. 아마 그때 비트코인의 방향이 크게 정해질 것 같은데, 자, ETF 승인 예정일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승인이 됐을 때 과연 비트코인이 오를까요? 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년 1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최소 24억 달러 이상이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에 맞춰서 이 대선 때는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이유로 역대 최고치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 40K를 돌파하고 나니까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때 40K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비트코인을 서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 시장을 떠났다가 40K 들어서니까 다시 시장에 들어와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전 느꼈습니다. 아,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확실하구나, 눌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8K에서 44K까지 이 비트맥스에 있는 고래가 가격을 주도를 했잖아요. 그랬다가 여기서 지금 수익 실현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천천히 빠지고 있는데 다시 상방으로 견인해줄 뭔가 재료가 아직까지는 없고, 원래 그렇습니다. 고래들이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주가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고래들이 한번 던지고 나면 이때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렴이 지금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깬다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리겠죠.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이 추세선,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해서 이렇게 안착을 해준다면 한 번 더 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44.5K를 한 번 더 찍어줄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 44.5K에 숏 잡은 사람들의 청산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숏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터치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또 짜봐도 되겠죠. 이 45K 부근에 이 고 레버리지 50배 이상 잡은 레버리지들의 청산 물량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터트리고 내려갈 수도 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청산 맵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터트리고 내려가고 여기도 터트리고 올라오고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다면 반대로 눌렸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눌릴 확률도 있겠죠. 한 42.5K까지 42.5K 여기네요. 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깨졌을 때 깨지면 42.5K 여기를 찍고 반등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 그 그림이랑 비슷하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SEC에서 현물 ETF 세부사항 조율 중인데 승인이 임박하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면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SEC의 정보 요청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 말은 즉 ETF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ETF 승인이 정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인됐을 때 비트코인이 오를까요? 떨어질 거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선물 ETF 승인됐을 때예요. 재작년 21년도 10월쯤에 승인이 하나씩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1년도에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21년도 10월달, 자, 이때 8월 7, 8월 이쯤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신청하고 소재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70%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아까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연달아 승인이 됐잖아요. 고점을 찍고 그 뒤로 줄곧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시기 같습니다. 요 정도의 시기이고 잠깐 올렸다가 눌림을 한번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BC로 눌림을 한번 주고 뭐 1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눌릴 가능성도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항상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고 막상 호재의 당일날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살짝 올렸다가 이제 눌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눌리고 1월 초 그쯤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는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 자리가 이제 53K거든요. 여기서 살짝 올린 다음 이런 식으로 ABC로 빠지고
그리고 줄고 여기까지는 다이렉트로 상승.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빠지겠죠. 눌렸다가 뭐 이 뒤에는 또 재차 조금씩 상승.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눌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채널, 올 초부터 나왔던 이 채널 안으로 다시 결국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때부터 다시 상승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래서 보면은 이 14일 새벽 4시에 연준 금리 결정이 있죠.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FOMC 기자회견이 이렇게 있고, 일주일 남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은 예상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 눌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한번 터치해주지 않을까. 이 고점까지 항상 빠질 때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빠지거나 요 그림으로 빠지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여기 고점을 어쨌든 근처까지는 터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눌리지 않을까. 그래서 더블탑을 만들고 빠질 수 있겠다. 금리 동결하겠다 말하겠죠.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항상 그랬어요. 예상보다 좋다면은 위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예상과 똑같이 나온다면은 비트는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흘렀어요. 그러면 딱 맞죠. 일주일 동안 천천히 올리다가 더블탑 찍고 금리 동결이다. 딱히 대단한 호재도 없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흐르는 거죠. 다시 지금 ABC로 빠졌다가 여기서 한 40K 초반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찍고 살짝 누린 다음에 이 상승이 나왔던 0.5 구간을 지켜준다면 가장 베스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구간이 딱 41, 2K네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현물 ETF가 다 승인이 되고 나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53K까지는 뭐 이 정도로 대하락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크게 한번 눌리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1월 중순부터는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잡아도 되니까 일단은 1월 중순에는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이런 식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가 조금씩 지금 꺾이고 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김치 프리미엄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다. 확대를 해보면 물론 이때보다는 좀 꺾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주위에 둘러보더라도 지금 코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주위에도 이 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신규 유입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어젯밤에 사서 오늘 아침에 봤는데 상승을 해줘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입절을 하셔야 됩니다. 알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 저녁 되면 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요 며칠 장이 계속 그렇습니다. 상승했다가 다시 눌리고 계속 반복이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44K 찍었을 때 매도 압력이 강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다시 사람들이 홀딩 중이다. 물론 지금 거래량이 죽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44K가 지금 최고점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번 연도 최고점은 아니고, 만약에 최고점이라고 생각 들었으면은 벌써 지금 이 밑으로까지 빠졌어야 되거든요. 이 단기 수익 실현 물량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최고점은 아니다. 하지만 잠깐은 눌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눌렸을 때는 무조건 밑에서 지금 매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좀 했다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는 반망을 하고 있고 홀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리지만 빠졌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쌍바닥이 나오는 거죠. 쌍바닥이 나왔거나 아니면 살짝 깼을 때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던질 거예요. 패닉셀이 나오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이 바닥을 지금 쌍바닥을 뚫었기 때문에 이거 밑으로 빠지는구나 하고 엄청나게 던질 거란 말이에요. 패닉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를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깰 거예요. 여기서 쓸어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는 과감하게 담으셔야 돼요. 이 추세라는 것은 이 채널을 이탈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탈하면은 이렇게 갈 확률이 높은데 삼각수정 구간이잖아요. 삼각수정 구간에서는 깨지면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깨졌을 때 여기서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을 깬다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다. 여기까지 상승.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입출금량입니다. 상승했을 때부터 확대를 해보면 지금 입금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가 오늘은 조금 덜하죠. 그러니까 입금을 한다는 것은 수익 실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이제 40K를 돌파를 하면서 44K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출금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을 일으켰고, 지금은 어제까지는
매도 압력이 강했으나 지금은 아직 중립 상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거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수익 실현 물량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빠질 줄 알았어요. 빠르게. 이런 식으로 빠질 줄 알았는데 수렴을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 번 더 여기까지는 찍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방보다는 상방의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MVRV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는 한번 터치해주겠죠.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에 과거 차트를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추세를 한번 건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U자 형태로 올라갔지만 이때는 또 W자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네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가든 한 번에 가든 결국에는 지금 이 추세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ETF 승인되고 나면은 제가 1월 중순에는 다 팔아라, 정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크게 눌리겠지만 결국에는 이때부터 천천히 이제 한 10년 동안은 우상향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한 2, 3년 주기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위에까지 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여기까지 150K까지는 충분히 찍어주지 않을까. 그게 이 기점이겠죠. 이런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150K는 갈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 ETF 승인이 됐다라는 것은 자산으로 인정받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상향이다. 네, 지금도 보세요. 이때 12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10년 동안 우상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그림이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했다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마이너스 30%막 이렇게 물리신 분들, 40% 이렇게 물리신 분들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결국에는 내년쯤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모두 다 플러스로 변해 있지 않을까. 알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자발트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자발트는 솔직히 모르겠고, 웬만한 시총 나오는 그런 코인들은 플러스로 돌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발트가 펌핑이 많이 온다고 해서 너무 자발트에 집착하지 마시고 메이저 위주로 알트들도 좀 담으시고, 자발트는 운 좋으면 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욕심냈다가는 결국에는 이 시장은 파멸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4일날 금리 결정이 발표되면서 고점을 찍고 더블탑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천천히 조금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1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나 실시간 대응은 제가 공식 텔레그램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식 텔레그램 들어오시고요. 여기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뉴스들은 다 제가 체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고, 이 주목할 코인에 또 새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